움직이는 수요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수요들 이런 걸 전혀 고려치 않고 내부에 있는 인구 곱하기 0.05잖아요. 내부 수요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장이 딱 멈출 때는 기회가 맞지만 시장이 움직이면 기회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움직이는 수요까지 예상해서 공급돼야지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수요를 제외하고 시장에 공급하면은 굉장히 시장이 빡빡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빡빡한 것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멈추게 하면은 움직이는 수요까지 공급해야지 시장이 멈춘다고요. 그래서 그 0.05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 수요가 자꾸 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시장에는 수요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인구가 주는 건 그건 장기적인 어떤 그 포지션이고 단기적인 수요들은 시장 어떤 구조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은 수요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구조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이 모인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2+2를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일 건데 임대 수요가 시장에 더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 머물러 수요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주는 건 맞지만은 단기적인 수요는 더 많이 모인다고요. 분양에서 입주가 3년이잖아요. 네. 그 3년을 기다리는 수요가 모이고요. 과거에는 2년이 전세니까 2년치가 모여서 5년의 수요가 모이는데 지금 그 2년이 더 늘어서 4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4년치가 더 돌아서 모여요. 그래서 그 수요가 모였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수요가 더 크게 움직이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다음에 상승기를 일으킬 때는 더 큰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수요가 모여있던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었다면 아마 하락도 아주 길었을 거예요. 만약 하락이 공급에 의해서 나왔다면은 이제 숨을 곳이 더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2+2 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밖으로 매매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도 길고 상승도 길고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지금요. 그 대신에 나올 때는 많은 수요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원래는 수도권 시장이 그랬었어요. 사실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큰 시장이 그런 구조로 움직이는데 이걸 지방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긴 상승과 긴 하락이 나오는 구조를 갖다가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을 만들거나 어떤 뭐 기간을 정해서 한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 자꾸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이 자꾸 왜곡되거나 어떤 수요를 몰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간 정책이 되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 모이는 수요가 나올 때는 우리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참 안 좋은데, 이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시장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또 나중에 이제 자산 시장에서 이제 또 도태되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했지만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요. 네, 선한 의도이지만은 시장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어떤 경제 논리라든지 수급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도가 달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원리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안타깝다 해야 되나요? 좀 그렇죠. 임대차 입법해서 지금 전세가 조용한 거는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거잖아요. 미리 다 전세를 얻고 계약갱신하고 이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정말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짧게는 뭐 1, 2년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수요들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2년, 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알면은 정책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됐었죠, 사실은요. 그러면 저희가 그 0.05 대신 좀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지역의 30년 공급량. 30년 공급량이요? 네. 공급? 네, 입주 물량, 평균. 그 시장에서 그 30년이라는 입주 물량은 소화해냈다는 거거든요. 그 물량을. 그러니까 그만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예요. 평균의 의미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평균을 쓰려면은 30은 넘어야 되거든요. 20으로 평균을 쓸 수는 없어요. 네, 통계적으로. 30년 정도의 통계를 쓰면은 그 통계는 평균 통계를 쓸 수 있는데 그 입주 물량이 그 공급 물량이 시장에 소화됐다면은 그 물량에 대한 수요는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소장님은 공급에서 찾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공급에서 찾았죠. 저는 수요를 공급과 거래량에서 찾았어요. 거래량에서는 어떤 힌트를 얻으세요?
거래량에서는 수요가 모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거래량이 이게 2006년에 나왔기 때문에 평균 쓰면 안 되는데 짧기 때문에 그건 지방은 짧게 이렇게 이제 사이클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 평균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그 거래량을 가지고 넣어보면은 대부분 도시들 거의 일치해요. 그 양이 모여서 움직인다는 그 개념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 네. 그 개념 그대로 나옵니다. 그 거래량 안에서. 그 수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뭐 지금 상황에서 못 나온 것 뿐이지 결국에는 언젠가는 나온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뭐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네. 그걸 평균 내면요. 모여서 움직이는 양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수요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수요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공급 30년 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인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무슨 지인에도 있고, 아실도 있고 다 있어요. 저는 87년도부터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KB 시세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물량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해서 다 도시마다 제가 다 분석해 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수요 공급의 이론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갖다가 많은 도시들을 검증을 해봤어요. 네. 근데 거래량을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건 정확해요. 모든 도시가 동일해요. 공급량 가지고 입주 물량 가지고 30년 물량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거하고 거래량 가지고 예측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요. 거래량은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0%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 그 거래량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수요는 120에 있다니까, 수요는 120에. 그리고 우리 상승할 때 입주 물량하고 하락할 때 입주 물량은 좀 달라요. 하락할 때는 움직이는 수요까지 다 넘도록 공급해야 되고요. 상승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 외부에 들어온 사람 말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선택할 수 없을 만큼 공급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 그 입주 물량하고 하락할 때 입주 물량하고 다르다고요.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스타트하는 방법과 끝나는 그 수량이 다르다는 거죠. 이 대로가 달구벌대로인데요. 네. 지금 이 밑으로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구의 가장 동쪽 끝에서 이 도로가 서쪽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지하철 라인으로 따지면 수성구를 거쳐서 중구를 거쳐서 달서구까지 이어지는 대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지금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2호선이 더 핵심이죠. 3개의 노선이 있는데 지상철. 1개는 지상철, 지하철은 2개. 총 3개의 노선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노선이에요. 네, 핵심 2호선. 노선이죠. 그리고 이 도로가 핵심 도로의 밑에는 지하철의 핵심 라인이 같이 따라간다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4호선이 서울의 지하철은 이제 그 환승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순환선. 네. 그죠? 그게 지금 4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대구도. 대구는 4호선이 순환선. 지금 예정마다 있습니다. 노선도 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정확히 결정 안 났어요. 대전 네. 1호선이 이제 겨우. 맞아요. 생각보다 지하철이 인프라가 깔리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은 지하철보다 버스나 뭐 자가용 이런 게 좀 더 중요하다. 과거에는 지하철이 1개 있을 때하고 2개 있을 때하고 지금 3개 생겼잖아요. 네. 지하철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 예. 특히 환승역 쪽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활기가 돌고 주거 어떤 그런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훨씬 더 집값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과거 1호선 했을 땐 전혀 효과 없었거든요. 대구도. 그래서 2호선, 3호선 생기면서 효과가 많이 커졌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하철의 힘을 많이들 경험하시고 그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거에 한 10년 전 뭐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반응들이 없으시다 최근에 그 힘이 에너지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하철 역세권의 힘을 되게 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도 지금 예 맞아요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시티라고 수성구 내에 신도시가 하나 건설이 됐어요. 이제 그 안에는 기업부터 의료 뭐 또 그다음에 쇼핑몰 이런 것들까지 복합으로 그리고 아파트도 들어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알파시티를 보면은 서울의 서초구가 좀 생각이 나요. 서초가 강남 안에서도 자연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많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자연환경도 너무 좋아요. 정말로 노루부터 뭐 청둥오리 백로 뭐 없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쪽에 다 산이잖아요. 이렇게 산도 많고 그리고 수성구의 가장 강점이 자연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공기가 맑아요. 산이 많아서 그 이쪽에는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구에서 부자들은 수성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교통이랑 학군, 학원, 뭐 병원 이런 시설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 때문에도 굉장히 이곳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수성구 자체를. 근데 아직 조금 개발이 더 돼야 되기는 해요. 이제 우리가 학군의 최요지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만촌 3동. 이제부터 이제 만촌 3동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요 옆에 대륜 보이시죠? 우측에 고등학교 남자 학군 이제 아주 좋은 학교고요. 이 만촌 3동은 학군 중에서도 남학생들 학군이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예, 이쪽이 이제 그 동네예요. 여학생들 학군 좋은 근데는 요 밑에 이제 요 만촌 3동보다는 범어 4동 쪽이 여학생들 학군이 조금 더 좋고 이제 거긴 남자 학군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여기는 그래서 남학생을 둔 학부형님들이 되게 좀 선호하는 동네가 만촌 3동. 네. 그리고 여학생들 뭐 이렇게 있다 남자아이 같이 있다 그러면 범어 4동 쪽으로 주로 가시고 공학도 있습니까? 공학도 있어요. 공학도 있고 대류는 남중 남고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보통 여기도 남학생, 여학생, 뭐 대구여고, 경신 뭐 이런 식으로 그 공학 아닌 쪽을 조금 더들 좋아하시죠, 어머님들은? 여기까지가 만촌 3동 블럭이라고 보시고 우회전 하시나요? 좌회전? 저희는 안 돼서 유턴해야지. 예, 이제 요쪽 사거리 넘어가면 범어 4동 쪽으로 이제 요 아래 블럭부터는 대구는 범사 맘산이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학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학원 있고 가격 차이가 범어 4동하면 좀 납니다. 삼천하고 범어 4동이 조금 더 높아요. 사실은 지금 낮이라서 이런데요. 저녁에 학원 끝나는 시간대 오면은 차들이 풀 파킹 되어 있죠. 학부형님들, 학원 차량들. 대치동처럼. 예, 여기가 그러니까는 서울로 따지면 강남 8학군의 학군과 대치동의 학원가를 결합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의 축소판이에요. 학업 성취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고 성적도 잘 나오고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스카이를 비롯해서 의대 뭐 진학률도 상당히 높고 그게 항상 거의 탑에 랭킹되는 동네들인 것 같아요. 전국 그 상위권 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또 어머님들도 학부형님들도 많이들 신경 쓰시고 실제로. 근데 사실 그 서울 분들이 와보시면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여기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겉에서 보는 게 그럴 뿐이지 안에서 들여다보면 예, 사실 지방이라고 해서 무시를 할 수 없는 곳이 여기예요.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수성구 입성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서요? 그래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거부 반응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남 입성, 그 다음에 수성구 입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다른 구는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쓰시지 않나요? 서울도 그죠? 근데 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방 쪽에서는 수성구 입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대구 분들한테는 수성구라고 하면 일단 각인이 학군, 학원가, 학교 딱 요 세 가지가 가장 매칭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 좌측으로 보이는 데가 범어 4동 라인이거든요. 이 골목 안에 겹겹이 대형 프랜차이즈 이외에도 작은 그 학원들, 개인 교습들이 굉장히 많이 유능한 선생님들,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수성구 안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학군 이런 화이트 칼라 종사자분들, 전문 법조계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그냥 강남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기에 다 축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을 만들어간 구조가 대구가 훨씬 더 좋아요, 부산보다. 왜 그러냐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들이 여기 대구는 수성구에 다 몰려있다고요. 근데 부산은 약간 흩어져 있거든요. 이 부자 이렇게 분포들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가
가격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5억을 가장 먼저 찍은 데가 대구잖아요. 이 30평대. 이 골목 들어보시면 되게 실망들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니다 보면은 학원가하고 병의원이 제일 많아요. 수성구는. 그리고 수성구에 오면 우스갯소리도 아빠들은 할 게 없다라 그래. 유흥이 없어서. 지금 여기가 대구에서 최고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가예요. 얘가. 뭐죠?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범어. 버머 힐스테이트. 네. 네네.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경신이잖아요. 경신고등학교. 이제 자사고였다가 지금은 자사고가 없어졌죠. 그 이 안에 신축을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데 신축이 없었는데 버멀 스테이트가 그 신축을 이제 가져다 놨더니 많이들 좋아하셨고 가격도 실제로 가장 분양가도 분양가도 제일 높았나요 그 당시? 나온 것 중엔 그랬죠? 네. 여기가 경신이. 예, 여기 보이는 학교가 경신고등학교. 의대 80명. 네네네. 현수막 보셨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얘가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빌리비 범어죠. 얘가 가장 높았어요. 이게. 예. 얘가 지방에서 15억을 가장 먼저 찍은 아파트. 세대수 얼마 안 돼요. 200m밖에 안 돼요. 사실 강남 안에도 대단지를 만들기가 힘들듯이 수성구도 똑같아요. 특히 만삼 범어 3동 안에서는 큰 세대수가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땅도 없고 분양가도 비싸고 그래서 되게 대단지에 큰 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대수가 좀 되는 것들은 이미 구축이고 여기는 엘리션 대형평만인데. 대형 타운하우스 평면만 같은 있는 개념. 타운하우스 범어우방 엘리션 기업 회장님들 이 부동산에도 물건이 잘 안 나온다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 아름아름 연계되어서 판매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네.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핵심 지역인데 범산 핵심 지역인데 여기가 일기 신도시 때 만날 때 그때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이 나무들이 세월을 말해주죠. 그러네요. 이게 딱 봐도 예, 그죠. 연식이. 일기 신도시 연식. 네네, 맞아요. 이 아파트 형태도 그렇고 저 굴뚝같이 저렇게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당시에 막 거실 쪽에 난방 안 되고 그런 데도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다 고쳤겠지만 이게 지금 재건축 이게 지금 바람이 불어서 얘가 경남이 지금 17억에 거래됐거든요. 얘가 33평이. 재건축이 된다면 얘가 1등을 갈 거예요. 네, 1등을 경남이 가장 자리가 좋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죠. 네, 좋은 자리에 있어요. 대지도 넓고 평지에다가 여기가 제가 20살 때 알바했던 자리예요. 밤에. 무슨 알바죠? 건축 알바. 그때 가서 여기서 막 시멘트 나르고 이랬다니까요. 그때 뭐가 뭔지 몰랐죠. 명문 빌라. 얘가 지금도 안에 괜찮아요. 세월이 오래됐지만 정말 부자 느낌이 뿜뿜 납니다. 집도 잘 졌어요. 이게 막. 이쪽에 고급 빌라도 저쪽에 다 있어요. 저쪽. 예. 네, 저 안쪽에 거기 되게 서초구 느낌 나는데 서초구 산 아래 약간 그런 느낌들. 고급 빌라 느낌. 여기 다 이제 이쪽에는 그 학원가들.